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하는 데 성공하면 그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중국이 다 점령할 거다. 미국이 과연 전쟁을 불사하고 타이완에 가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붙을 거냐. 그래서 일본의 일각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우리 보고 몸빵하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진작부터 일본의 일각에서는 우리는 한국의 50만 병력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이 근본적인 그 물음부터 좀 드려볼게요. 예. 중국이 예. 대만을, 예. 타이완을 꼭 무력 통일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처럼 가거나 네. 어떻게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아, 미국에서도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전 정부 무슨 연구소에 있던 브레인들도 26년이나 27년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무력 통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예. 저는 좀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거든요. 네, 물론 무력 통일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통일 과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이제는 실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거의 이제 그러면 홍콩은 됐고, 네. 이제 대만 하나 남은 이런 식으로요. 예. 조국 통일 과업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그냥 역사책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더 먹겠다고 막 수십만의 인명 피해가 생기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부대에게 쫓겨서 연안장정이라는 걸 했을 때 마지막에 연안에 도착했을 때 병력 수가 이제 10,000명도 안 남아서 8,000명여 명인가 정도 수준이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중국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책에는 좀 몇 권의 책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만 요지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상만보입니다. 네. 그렇게 동작과 이의를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가면서 하거든요. 네. 이 사건이 지금 많은 분들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타이완 통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은 장저민 시대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 발 한 발 진행이 돼서 오늘날 드디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 그래서 실행을 도모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 이게 어저께 생각해서 오늘 때려볼까?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1, 2년 계획도 아니고 진짜 대상만보 천천히 계획적으로 현재까지 와 있는 근데 그 시점이 조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가까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 가깝다고 그러면 10년 내면 가까운 거고요. 5년 내면 눈앞인 거죠. 중국의 역사나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근데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타이완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국법으로도 자동으로 타이완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은 아무 상관없고요. 미국이 개입을 원하면 개입하는 거고 개입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앞에서도 어떤 주한미군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미군의 주둔 상태 그래서 그쪽을 뭔가 좀 타이완으로 집중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그걸 미리 간파를 하고 항공모함 몇 대를 대만 인근에다 갖다 놓는다라든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자동 개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혹여나 타이완에서의 어떤 좀 더 큰 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단 그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하는 데 성공하면 네.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때부터 타이완에서 그러면 싸우면 이거는 시간 문제. 너무 커지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력이 네. 타이완의 교두보가 확보돼서 병력과 물자가 수송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타이완 안에서의 그 일종의 그 소탕전 같은 상태가 될 텐데 네네네. 그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중국이 다 점령할 거다. 그때는 이제 미국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그 미국이 예. 첫째 미국이 과연 전쟁을 불사하고 타이완에 가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붙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육상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 영해와 그러니까 해상과 공군전은 공중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이완 영토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좀 거기서 마찰이 벌어질 수 있고 예. 하지만 상륙을 한 다음에는 타이완 거기 뭐 인구 밀도도 높고 한데 예. 거기선 싸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좀 큰 안목에서 보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예. 미국의 그 싱크탱크인 CSIS에서 네. 당시 그 민주당 사람이었던 캐서린 힉스라는 여자분이에요. 네. 그 여자분이 소위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그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을 전 세계에서 싸웠는데 예. 이건 뭐 전쟁에 승리도 잘 못하고 네. 욕만 딜이 먹고 그리고 미국민의 피를 흘리고 미국인의 돈이 깨지고 이게 뭐냐 이게. 네네네. 이건 방법이 아닌가벼.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우리가 불쑥 나가가지고 싸우냐. 네. 그렇게 안 한다. 이제 니들이 싸워라. 네. 당사자가 피 흘리고 싸우고 죽어라고 싸워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 낄래?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 딱 이렇게 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외에도 6개 국가에서 다 철군할 거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둘째, 개입을 할 때 만일에 당사자가 그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라고 싸운다면 네. 돕겠다. 어떻게? 무기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뭐 참전이 아니라 공군력 정도? 뭐 드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병 기업을 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이제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그 국방부에 보고가 돼서 현재 지금 합참의장하고 있는 그 밀리 합참의장이 동의를 하고 네. 이게 오스틴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동의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근데 원래 캐서린 힉스라는 사람은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국방부 차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그 진보적 가치 전략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일찍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다 도망가려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나와서 항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최전선에 나와서 네. 싸웠죠.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밑에 뭉쳐서 단결해서 또 저항하고 네. 피 흘리고 감동적이고 그러면 진보적 전략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당사자가 피 흘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그렇다면 도와주다. 무기
정보. 직접 참전은 아니지만 위성 무기와 정보. 정보, 드론 정도.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는 게 동맹이에요. 동맹이요. 예. 동맹을 활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 동맹을 활용한다. 예.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다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그렇게 무기 제공하고 정보 제공하고 뭐 위성, 뭐 드론 이런 거 하면서 그럼 가서 몸으로 싸우면서 도우는 건 누가 하냐? 동맹. 동맹. 지금 딱 그 유사한 흐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은 막 죽어라고 싸울 텐데 예.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달리 이게 너무 코끼리와 개미처럼 이 체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타이완 국민들이 피 흘리고 싸운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아. 이게 안 된다고 하니 아. 그래서 일본의 일각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예. 혹시 미국이 우리 보고 몸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방을 활용한다. 동맹을 활용하는 전략이. 예.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야. 뒤에서 군수 물자도 좀 나르고 네네네. 정찰 이런 것도 좀 하고 형님이 앞서시면 내가 뒤선다는 얘기지. 어떻게 나를 총알바디? 야, 그건 아니지. 이제 이게 일본의 스탠스란 말이죠. 아. 그래서 진작부터 일본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의 50만 병력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빵하는 것보다는 저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을 활용을 해서 타이완 전쟁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군사훈련 같이 한 몸빵들이 저렇게 수십만이 있는데요. 이제 요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해군과 네네. 공군력이 충분하고 또 미군을 지원하도록 계속 훈련돼 있고 네네네. 육군은 한국이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같이 훈련을 해서 무기 체계들이 일체화돼 있죠. 혹시 대만에는 타이완에는 TSMC라고 하는 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더더욱이 뭐 애플이라든지 대부분 미국 반도체들을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네. 그래서 대만을 보호할 명분이 더 되는 거다. 거기에는 네. 혹시 동일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물론 TSMC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네네네. 그 반도체 기술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미중 충돌, 그런 지정학적인 충돌의 차원과는 네.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건 한참 아래 차원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만약에 TSMC가 사라지면 네. 미국의 중요한 그 반도체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욱이 중국은 예. 타이완을 칠 수도 없고 예. 미국은 그래서 더더욱이 타이완을 지켜줄 거고 그렇게들 말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컨선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TSMC 보고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네네.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진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네.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된다. 아, 오히려. 중국 손에 들어가지 않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TSMC 지키러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가 아니라 네. 중국 손에 들어가면 아예 저걸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TSMC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TSMC라는 기업은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하고는 많이 틀려요. 네. 우선 TSMC는 파운더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이 설립자가 장중모 씨인데 네.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쵸. 예.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 가서 공장 만들었을 때 이제 미디어들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제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기업의 관점에서는 미국에 와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네. 여기 오면 원가만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미국이 요구를 하니 나라를 위해서 여기다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 반도체 기술 뭐 어쩌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네. 장종록 회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공장을 미국에 갖다 놓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한들 TSMC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 것이 될 수 없다. TSMC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TSMC의 그 기술을 원한다면 타이완을 보호해다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TSMC는 타이완 내에 공장을 분산시키고 연구개발 기능을 전부 타이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일부러.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미국은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보호하라. 이제 이런 전제로 만들고 있죠. 미국 애리조나인가? 예. 삼성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그래서 오히려 TSMC의 역할이 분산되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줄 명분이 좀 떨어진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네. 그래도 핵심은 대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TSMC는 그래서 그 플러스 원 세대라는 방침을 정했죠. 그러니까 항상 최첨단 기술은 타이완 내에서 생산하고 네. 그 다음 9세대 기술만 미국에서 생산한다로 기본 방침을 정해놨고요. 아하. 왜? 나라를 위해서.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 1공장, 2공장이 다 완성이 돼서 막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TSMC 전체 생산량의 5%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엄청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타이완 이런 데서 전쟁이 예. 터졌을 때 예. 중국의 본토가 영향을 받거나 예. 미국의 영토 어디라도 좀 네. 영향을 받거나 그런 네. 확전 가능성 이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네, 중국 본토는 영향을 입을 겁니다. 중국 본토가 영향을 예. 받는다. 그건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현재 미군 쪽에서 중국을 상정해 놓고 시행한 여러 개의 그 워게임이 있는데, 본토 쪽에 있는 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않고는 너무나 피해 겪어서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가서 진출해서 전쟁을 하는 그렇게까지 판을 넓히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국지적으로 유리한 영역, 네. 다시 말해서 타이완 부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중국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여러 전쟁을 겪었지만 네. 바다 건너서 네. 거의 태평양 건너서 가본 적은 없잖아요. 예, 원양 해군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레이더라든가 항공 전력이라든가 또 항공모함도 그게 똑같은 항공모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현재 타이완 앞에 대하고 있는 복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군사적인 레이더 시설과 군사 비행장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들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 범위가 고밀도 범위가 약 3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완까지의 해역은 물론이고 타이완의 동쪽 해역 약 100km 정도까지가 네. 완전히 육상 시설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중국 전투기에 예를 들어 미사일이 좀 부실하고 레이더가 좀 부실하고 위성이 좀 부실하고 항공모함이 좀 부실해도 지상에 쫙 밀도 있게 갖춰져 있는 군사 시설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워게임을 통해서 미국이 워게임을 돌려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중국 본토를 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쳤을 때 그거 역시 뭔가 포커스를 좀 분산시키는 군사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용도로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타이완을 공격하니까 미군도 타이완 근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완을 둘러싼 사방 100km, 200km 내에
중국의 군사 시설이 고밀도로 겨냥하고 있는 데로 들어가면 네. 미군의 비행기, 항공기 그리고 함정들이 너무나 데미지가 큰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대륙 쪽에 있는 육상에 있는 군사 시설들을 공격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예. 들어가야 되니까. 예. 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철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예. 시나리오 영역인데 예. 사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죠. 그죠? 피해야죠. 이런 일이 예. 벌어지면은 안 될 네. 텐데 예.